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면 많이 오라고. 자기네 학교 많이 오라고. 지들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성대를 너무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 5등급 때 학생이라면 쫄지 마라. 안녕하세요, 김호진입니다. 오늘은 서강대 2에서 성균관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제가 뭐 인트로도 넣고 좀 그랬었는데 학부모님들은 뭐 재밌어 하는데 학생들은 잡소리가 너무 많다 이래서 제가 바로 찍으려고요. 바로 우리 성균관대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성균관대 2022년도인데 성균관대학교는 서강대랑 비교해서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지원도 좀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 커트라인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제가 약간 설명하면서도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 저도 헷갈리네요, 보니까. 성균관대는 학생부 교과가 신설이 됐어요. 이건 서강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보니까 학교장 추천으로 361명이나 뽑는데 이 많은 인원이 어디서 넘어갔느냐가 사실은 성균관대에서 살짝 올해 달라지는 커트라인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100%로 뽑으니까 뭐 그런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도 서강대랑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을 뽑아요. 왜 두 개를 나눠서 뽑을까요? 얘네들은.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면 많이 오라고. 자기네 학교 많이 오라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열 모집에도 넣고 학과 모집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두 개를 복수 지원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둘이 요강도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둘 다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찔러본다면 어디에 찔러보는 게 좋을지 그것도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열 모집은 333명. 인원이 학과 모집에 비해서 많이 적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서류 100입니다.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은 757명인데 여기 서류 100으로 뽑는데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을 봅니다. 뭐 그렇게 많은 학과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어떤 학과가 면접을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논술 전형이 357명 정도 뽑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부가 무려 40%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생부 비중이 높은 전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오늘 따져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일반 전형은 얘네는 이제 가군과 나군을 분할 모집하는데 이 분할 모집을 하는 이유도 그렇죠. 많이 오라고. 많이 오라고. 그래서 분할 모집을 하는데 살짝 얘네가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강대를 보고 얘네가 이러면 좀 서강대에서 기분 나빠하겠네요. 어쨌든 살짝 애매한 포지션으로 갖고 있어서 분할 모집을 하게 됐는데 요즘은 이과 같은 경우는 확실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문과 같은 경우는 그 애매모호한 포지션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강대를 좀 더 높일까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썼거든요. 성균관대를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도 찍으면서 서강대라고 했나요? 성균관대. 오늘은 성균관대 하니까 제가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제가 이걸 찍으면서 막 실수한다고 다시 찍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원웨이로 쫙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혹시나 서강대 이렇게 얘기해도 성균관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성균관대학교의 포지션이 애매모호해서 다양한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뭐 학과만 해도 그래요. 일부러 자신들을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대학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문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리즈, 글로벌 경영, 글로벌 경제, 글로벌 리더, 거기다 이제 문이과 통합의 글로벌 융합도 만들었죠.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학교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바이오, 글로벌도 붙였네. 그죠?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거기다가 또 하나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특수학과들을 둬서 레벨을 높이는 효과들을 가지게 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많이 좀 치고 나가려고 하는 학교다. 예전에는 학교 레벨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시무룩하겠네. 성대 나오신 분들이. 어쨌든 그래도 지금의 위치까지는 아니었는데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고 이제는 연고대에 근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균관대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될 걸 미리 제가 좀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전형 합격선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교과전형이 생겼으니까 이전 커트라인이 없으니까 제가 아마 합리적인 선에서의 지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의 인원 변화가 상당히 큰 부분들을 차지해요. 올해. 네,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작년이랑 좀 달라져서 그것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들에서 내신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이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가나군에 대한 이해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시 언급도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신설 전형이에요. 이전에도 있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서강대 하면서 이야기한 거니까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서강대 동영상을 보면 나옵니다. 성균관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서 약간의 내부적 투트랙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아주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가 좀 없어도 뽑아줬어요. 이런 식의 사실은 교과 전형이 살짝 숨어 있는 학교였어요. 없었는데 신설이라고 하지만 그 교과 전형이 약간 보이는 학교였어. 그러니까 투트랙의 학교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재수행은 안 되고 재원생만 하고 고교별 최대 4%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한 학생들이 늘 수밖에 없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고요. 내가 뭘 빼먹은 것 같은데 뭘 빼먹었는지 모르겠다. 마이스터고 이런 데는 서강대와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부 100%가 일반 공통 과목이 80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로 전문 과목도 들어갑니다. 20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얘네는 뭐라고 했냐면 정량이라고 했고 얘를 정성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에서 지들 마음대로 뽑겠다라고 하면 항상 여기 뭐가 붙냐면 정성이 붙어. 왜냐하면 나중에 뽑아놓고도 야 우린 정성적 평가하는 거야. 우리 정량으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힘든데 제가 예측을 해볼게요. 이 정성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80과 20이라고 하는 건 생기부에서만 그러니까 학생부 100%로 뽑는 애예요. 그죠? 그래서 학업 수월성과 근데 여기서 정성이니까 혹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면 정성평가에는 전공적 합성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기서의 정성평가의 점수의 항목은 넣어놨어. 뭐냐면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이야. 학교에 얼마나 네가 열심히 잘 다녔고 그리고 얼마나 그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은 안 본다. 따라서 막 지원해도 된다.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과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그 생기부에다가 이렇게 채워놓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학과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학과를 지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최저자격 기준을 보시죠. 최저자격 기준을 보면 국어, 수학, 사탐, 과탐 중에서 두 개가 등급 합 5예요. 거기다가 영어 3등급이면 어떻게 되니? 5 플러스 3이니까 8등급이죠. 3합 8등급이에요. 이 3합 8등급이면 거의 홍대 수준의 낮은 최저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단 진짜 수능 포기한 애들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신만 좋아서 가려고 하는 학교들이 교과 전형을 만들 때 항상 뭘 만드냐면 최상위 대학들은 최저를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수능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방의 학생들 특히 그런 학생들 많은데 내가 내신 좋으니까 내신으로만 가자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너무 줄어들어요. 이 정도 최저는 맞춰줘야 돼. 성균관대 가려고 하는 그래도 최상위 대학이잖아요. 최상위 대학의 교과 전형으로 가려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수능은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자연계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평균 절사야. 그러니까 과탐이나 사탐을 둘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핸디캡이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최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에 대한 내신 산출 방법을 좀 보시죠. 요 위에 거는 조금 이따가 두고 이 밑에 거부터 보면 그냥 등급을 내는 건
일반적인 등급을 낸다라는 거예요. 1.4등급이면 1.4등급, 1.35면 1.35 이렇게 내가 받은 등급을 그냥 등급을 내는데 이 등급에 점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1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00점이에요. 네, 100점. 내가 2등급을 받았어. 그럼 98점이에요. 그러면 1등급하고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몇 점이에요? 2점이잖아. 2점인데 과목별 석차의 등급 점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뭘 하냐면 0.8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얘기해야겠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얘네 80점 준다 그랬잖아요. 80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100점에다가 0.8 곱하면 어떻게 돼? 80점 돼요. 그러니까 올 1등급인 애가 80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올 2등급인 애는 몇 점을 받느냐? 76.4점을 받아요. 그러면 점수 차이는 80에서 76.4를 빼면 3.6점 차이가 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2등급 바깥의 학생들은 내가 계산을 안 해. 왜 계산을 안 하니? 얘네들은 볼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는 교과 전형에 2등급 바깥의 애가 늘 용자는 없어. 네, 대한민국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결판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수 차이는 그냥 3점 내외의 점수 차이가 나겠다. 3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자, 우리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진로 전문이라고 하는데 진로 선택, 전문 선택을 넣은 거예요. 전문 선택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친절하게도 넣어놨네. 아무튼 진로 선택을 봅시다. 이거는 정성평가를 한데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성대를 너무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보통 정성평가는 그렇게 뒤바꿀 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런 짓 안 할 것 같아. 왜? 그건 어디서 하면 돼요? 저쪽에서 하면 돼. 저기 학종에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긴 그냥 그대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A 받으면 돼요. A 받으면 만점이야. 거의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진로 선택 과목은 그렇게 별로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단 B를 받으면 엄청나게 깎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하는 애들이 3점 가지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3점 여기 있다. 3점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B를 받으면 2점 정도 뭉청 깎인다? 그러면 거의 1.02, 1.78 등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한다? A를 받아야 하는 학교기는 하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0%의 학생한테, 이건 제가 좀 보기에 그럴 수 있죠. 90%의 학생한테 A를 줬어. 아니면 100% 다 A를 줬어. 나는 진짜 놀란 게 이런 학교들이 있을까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를 이야기하자면, 물론 제가 통계는 안 내봤어요. 통계는 모든 학교들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자면 거의 절반의 학교들이 50% 이상의 A를 주더라고. ABC를.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90%도 꽤 많아요. 그런 학교들은 살짝 분리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걔네들을 A를 받았다고 무조건 만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 원점수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한 조건이다. 이런 조건이 해당되면 그냥 들으세요. 안 그러면 드르륵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학교가 90%의 학생에게 A를 줬다는 학교인데 내가 거기서 A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원점수가 좀 중요할 수도 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상담하면서 고1, 2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 학생들과 엄마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중요하다며요 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런 개소리를, 제가 이거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 보니까 어디 입시 전문가라는 분이 아마 그렇게 떠드는 것 같은데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의 아닌데 이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장 추천 결론 보시죠. 자, 고대, 서강대만큼은 그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점수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정성평가니까 A를 받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특별한 경우, A가 90%일 때는 원점수가 살짝 중요한데, B를 맞으면 안 된다. 어쨌거나 B를 맞으면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저는 탐구 평균 절사라에도 서강대 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죠? 서강대는 3합6이잖아. 3합8과 3합6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거기다가 학생부만 보니까 뭐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서강대부터 성균관대가 유일하게 학생부만 보는 학교로 최상위에 있는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학교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네,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최저도 낮은 상태에다가 뭐 그죠. 이 학생부만 보니까 당연히 커트라인은 상당히 높은 타점에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요강 시행계획안을 한번 보세요. 시행계획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시리즈, 그 다음에 반도체, 글밤에,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이런 데는 안 뽑아줘요. 아예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분명히 얘는 서강대보다 올라갈 수는 있는데 선호도로는 살짝 좀 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성균관대 경영하고 서강대 경영하고 같은 경영이냐? 이거 성균관대 또 교회학과 다니는 학생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야. 왜냐하면 서강대 경영은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이야. 예, 이게 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문과는 많이 떨어져. 문과는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이과는 또 어때? 이과는 원래 이과는 서강대가 좀 성균관대보다 낮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문과는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성균관대 이과는 조금 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덜 떨어진다. 이상하다 표현이. 어쨌든 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그거는 뭐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저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1.5 정도는 돼야, 그래야 한번 합격선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고, 이과는 그냥 서강대랑 비슷한데 1.7 정도면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봐라 라는 건데, 아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성균관대가 서강대보다 더 높은데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최저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한 1.7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어디가 빵꾸 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학교장이니까 내신들이 좋으니까 하위권 학과의 기피 현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빵꾸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시고 커트라인 조금 떨어질 거 생각하면 되고 인원 많이 뽑는데도 빵꾸가 날 수도 있겠다. 뭐 이거는 항상 인원을 많이 뽑으면 예상외의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좀 하락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특수학과 바로 아래 학과인데 이거는 왜 제가 정리하면 성균관대학교는 특수학과의 바로 아래 학과들 뭐 전기전자공학 반도체 아래니까 그죠? 또는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 바로 아래죠. 이런 학과들은 다른 학교에 가면은 탑인데 이 학교에서는 탑이 아니다 보니까 살짝 회피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학종이든 아니면 교과든 여기가 경쟁률이 낮으면 커트라인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빵꾸는 완전 빵꾸는 없어요. 완전 빵꾸를 기대하고 지원하면 안 되고 이런 데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로 지원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가 있는데 얘네는 서강대와 달리 자소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 살짝 회피 성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왕이면 서강대 넣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없습니다. 이 최저가 없다라는 건, 최저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다 넣자가 아니라 성균관대나 서강대에서 최저를 없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우리는 비교과 많이 보겠다라는 뜻이야,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으로 뽑아요. 이건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많이 오라고. 그래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중복 지원이 가능해. 이렇게 났는데 학과 모집에서 의대,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사범대죠.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 여기는 면접 20을 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면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안 보려고 하는 성향이 많죠. 의대를 지원하고 사실 교육학과는 문과에서의 최고 인기 학과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 교육학과는 살짝 빵꾸가 난다. 내신이 부족해도 붙는 경우가 꽤 있다. 교육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거고 전공적 합성이 다른 학종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계열 모집은 더 심하고, 계열 모집은 더 심해서 내가 전공이랑 조금 다르더라도 비교과 전체가 빵빵하다라고 한다면 과를 좀 다르게 해서 지원해도 합격하는 예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균관대에서 힌트를 줬어. 동점자 모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학업 수월성이 제일 중요하고 학업 충실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 전공적 합성을 본다라고 했어요. 다른 학종에 비해서 전공적 합성을 좀 덜 보는 전형이다. 하지만 학과별 전형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전공적 합성이 조금 있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계열 모집에서는 대충 비슷하면 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할 부분 중에 큰 거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성균관대 하나를 넣어. 그럼 계열 모집을 넣을까? 학과 모집을 넣을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의 선호도가 계열 모집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뭉뚱그러니까 자소서 쓰기도 편하지. 거기다 인원도 훨씬 많이 뽑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공대 100몇 명 뽑는데 내가 무슨 공학과 뭐 성대에서 무슨 공학과 20명 뽑는 거 하면 그냥 공학 계열로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열 모집의 선호도가 높았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계열 모집으로 합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번 봐봐요. 이거 잘 알고 가야 돼요. 계열 모집은 어떻게 됐어요? 655명에서 330명으로 절반이 그냥 잘렸네. 자, 학과 모집은 어때요? 그렇게 물론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게 정시로 2월 돼서 그런데 계열 모집보다는 덜 빠졌다. 왜냐면 계열 모집은 인원도 적은데 더 빠졌잖아. 그러니까 올해는 만약에 갈등이 된다. 하나만 넣겠다라고 생각하고 갈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과 모집으로 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학생부 종합 결론 그랬는데 올해는 자소서가 있어서 서강대와 비교해서 서강대보다는 조금 컷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일반 고등학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똑같아요. 서강대랑 똑같아요. 일반 고등학교는 학교별 차별이 진짜 심해. 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도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 뽑아줘야 되는 학교상이 있어서 실제로 제일 좋은 건 일반고 학생들은 전년대 우리 학교에서 학점으로 성균관대를 몇 명 갔나 이거 확인하는 거 이상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 단 그 커트라인은 참조하지 마라. 올해는 요강이 다 바뀌었고 인원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학교를 좀 선호하는가를 살짝 보는 게 좋다. 보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까요? 특목고는 근데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문과 4.0 서강대보다는 조금 좀 낮은 형태의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이건 뭐 성균관대가 더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뽑는 인원들도 더 많고 그래서 그래요. 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공대도 이과 같은 경우는 4.5 정도면 합격이 가능한데 이것도 뭐 더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공대가 훨씬 물론 성균관대의 선호도가 더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을 뽑고 다양하게 뽑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학과 모집에서 빵꾸가 나는데 빵꾸 나는 학과는 특수학과 도 빵꾸가 나요. 얘네는. 그래서 그런데 빵꾸가 반드시 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생각하기에 글로벌 시리즈가 붙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반도체를 지원하는 애들은 연고대도 다 지원해서 연고대에 합격해서 많이 빠져나가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빵꾸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반드시 빵꾸가 나는 게 아니니까 잘 보고 경쟁률을 잘 보고 지원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학과가 있었죠. 의대를 제외하고 아까 전에 제가 그건 다시 얘기 안 할게요. 뒤로 흐르륵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면 면접 보는 학과가 나와 있는데 그 학과들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예상외로 선호도는 좀 떨어져서 면접을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그 다음에 특수학과 바로 아래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쟁률이 낮으면 여기는 커트라인이 반드시 낮아져요.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논술 전형 보시죠. 논술 전형은 논술 전형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기 힘든 내신이 안 좋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가 40이나 반영을 해요. 꽤 많이 반영하죠. 이 교과를 거기다가 점검하게 하는데 비교과는 뭐 형식적이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내신으로 당락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적었는데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뭘 그랬냐면 반영 교과군은 어쨌든 이렇게 나와요. 석자 등급으로 반영을 하는데 등급 간 점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얘네가 40%를 반영하는데 1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안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4등급 지원해도 돼요. 5등급도 지원해도 되나요? 예. 2점밖에 차이 안 나요. 이거는 뭐 논술이 지금 60점이라고 하는 점수 차이 나는데 거기서 2점 차이면 이건 거의 안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등급까지 지원해도 돼요. 한 5.5등급까지 지원해도 돼요. 단 6등급은 지원하지 마라. 왜? 10점이 까져요. 그러니까 6등급 대 학생들은 지원하면 안 되고 5등급 대 학생이라면 쫄지 마라. 이것도 어디서 보니까 뭐 하는 얘기가 성균관대는 내신을 많이 반영한다 그러는데 5등급까지 문제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냥 다 지원하세요. 5.x 다 지원이 해도 된다. 지원을 해도 된다. 더군다나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지원 안 해요. 1등급인 애가 왜 여길 지원하니? 5, 1등급인 애가. 걔는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애잖아. 여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1.8밖에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점수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내신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6, 7, 8, 9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내신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논술 전형의 최저 자격 기준을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영어의 기준을 둬서 그래. 얘는 3합6이에요. 얘도 3합6이에요. 그런데 서강대도 3합6이었죠. 3합6 버스가 4개 학교가 있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중대인데 그래도 서강대, 성균관대가 이대, 중대보다는 조금 높단 말이야. 그런 데서 조금 가혹해. 서강대보다 가혹해. 그러니까 여기는 실질 경쟁률은 서강대보다 낮아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겠고 거기다가 글로벌 시리즈는 복잡하게 돼 있지만 3합5야. 예,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뭐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여기도 3합5야.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 한 단계 위에 버스야. 이거는 제가 버스 개념 뭐 혹은 또는 열차 개념 이런 개념들은 저의 논술 전형 동영상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논술을 못 써도 합격하기가 더 쉬워. 물론 약대는 조금 제외인데 약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원할 때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넣지 말고 난 논술 못 쓰는데 낮은 과 넣어야지가 아니라 어디? 여기로 쳐넣어라. 여기로 넣는 게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출제 형식을 봅시다. 논술 출제 형식을 보면 인문계열은 1번 문제가 분류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 문제가 도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약간 자기 주장 쓰는 형식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교과형으로 돼 있고 계열별 특이성은 없어요. 뭐 글로벌 시리즈라고 달라지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인데 과학을 지가 가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한 과목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결정하지 말고 시험장 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면 그날 가서 선택할 수도 있다. 과학 문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서강대는 뭐였어요? 수학이 들어갔어요. 수학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잘하는 학생이라면 서강대, 수학과 과학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로 지원하는 게 논술 전형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시 모집 보시죠. 정시 모집은 간학원 분할 모집하는데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인문경영, 글로벌경제,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반도체, 글밤의 약학, 의학, 사범, 건항공 적어놓고 가는 사과, 글경영, 글리, 자연과학, 공학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문과를 한번 봐. 문과를 이렇게 봐봐. 문과를 보면 무슨 규칙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규칙이 안 보여. 그래서 문과는 둘 다 지원하라고. 인문 지원한 애가 여기 사과도 지원하라고. 그래서 많이 오라고 싹쓸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냥 만드는 거고, 이과는 살짝 염두에 둔 게 있기는 있어. 그건 뭐냐면 서강대보다 자기네들이 위니까 서강대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강대에 자연과학과 공학을 넣느니 성균관대 우리 와라. 우리가 좀 더 위니까 우리한테 와라 라고 해서 나군에다 얘네들을 배치해 놓고 나머지는 어때요?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연고대랑 우리는 한번 붙어보겠다 라고 해서 이쪽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오히려
성균관대가 붙어보겠다는 전략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연고대 못 갈 애들이 우리 쪽으로 와라 라고 해서 가군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군을 잘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영 비율을 보면 이과는 수학과학 잘해야 되고 문과는 국어 잘하면 돼요. 뭐 물론 비중은 다 똑같기는 해요. 비중은 또 똑같기는 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서강대와 비교해서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서강대가 좀 더 높죠. 근데 어쨌든 문과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을 좀 망쳤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균관대로 지원하는 게 좋다. 왜? 서강대는 문이과가 다 수학 비중이 높아요. 예,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 되고 영어 비중은 서강대는 거의 1점씩 까졌는데 얘네는 많이 까져요. 예, 한 등급이.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혹시나 내가 영어를 2, 3등급을 받았다. 정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균관대보다는 서강대에 넣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문과는 283, 이과는 279면 합격 평균,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아니라 여러 과가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걸 평균으로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게 성균관대는 레인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높은 과와 낮은 과의 커트라인 범위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중간 정도의 학과는 이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어요. 이렇게 예측한 건 전년도보다 아마 전년도 결과보다 한 2점 조금 낮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낮게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과는 아마 수학 때문에 백분위가 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의치 약한수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성균관대가 전년도보다는 문과든 이과든 백분위는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서강대도 알아봤는데요. 제가 아마 각 대학들 다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찍다 보니까 각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간편하게 좀 찍으려고 오늘은 아예 촬영하시는 분도 없이 그냥 제가 가서 누르고 제가 가서 찍고 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찍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봐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수시 지원과 정시 지원의 방법 그리고 뭐 이런 기초들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잘 만들어서 그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성의하게 찍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나름 그래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열심히 잘 해서 그리고 이 내용들 잘 알아서 꼭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